자, 이번 시간은 제2탄입니다. 영장주의 예외와 관련돼서 형사소송법 216조 3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시험에서. 자, 그러면 216조 1항 2호에 이어서 216조 3항은 어떤 예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법 조문에 말씀드린 바대로 영장주의 원칙은 215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외는 216, 217, 218 요 세 개 조문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216조 1항 2호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지요.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요 사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뭐 할 수 있죠?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범행 중 범행 직후라고 되어 있고 장소는 범죄 장소라고 되어 있고 긴급성을 요구하고 있죠. 자, 이것을 갖추게 되면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216조 1항 2호와 달리 216조 1항 2호는 217조 2항에서 뭐라 되어 있죠? 216조 1항 2호의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그 시간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돼야 된다. 만약에 발부 못 받으면 즉시 환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는 잘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죠? 여기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여기는 그렇죠. 청구하도록끔 되어 있죠. 어떨 때만 청구하는 거죠? 계속 압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청구를 하는 거죠. 청구를 안 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안 하거나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다라고 하면은 반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영장을 받으려고 하면 영장을 청구해야 되겠죠. 여기에 청구를 반드시 해서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받으면 여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환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차이를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실체적인 요건은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할 때는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사후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된다. 여기는 뭐가 빠졌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든 없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여기는 체포 현장에서 이거 봐보세요.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체포 현장에서 무영장 압수수색을 하죠. 여기는 체포나 구속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이 되어 있죠. 여기는 주체가 빠져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당연히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조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형사소송법이 만들 때부터 있었던 조문이지만 이 조문은 1961년도에 만들어지는 조문입니다. 이거는 요거보다는 뒤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긴급을 요한다라고 하는 요거보다는 보충적 성격을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 12조 1항은 적법 절차를 12조 3항에서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주거에 대해서만큼은 16조에서 영장주의를 선언해 주고 있죠. 결국은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를 선언해 줌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권, 꼴 인권이죠. 합쳐서 기본적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215조의 원칙 규정을 두고 있죠. 이걸 받아서 따라서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압수수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황이 있어야 되고 관련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전제해서 영장을 요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예외 규정 중에 하나가 오늘 공부할 216조 3항입니다. 이것은 범행 중 범행 직후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범행 중 범행 직후. 그 다음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유효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니 이것이 바로 무영장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규정을 여러분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요거는 1961년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여기에 신설된 조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와 달리 216조 1항 2호는 원래 여러분들이 제정을 할 때 붙어 있었지만 이 3항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는 1차 개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새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피의자 체포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신병과 관련돼서 긴급체포를 인정하는 것처럼 요거는 긴급 압수수색 검증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중요 조문 중에 210조 1항과 관련된 2호나 217조와는 달리 여기에 주체가 빠져 있는데 이 조문은 216조 3항의 경우에는 해석상 당연히 검사와 사법경찰관만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 일반인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영장주의 예외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때 필요한 때에 하나여라고 하는 규정이 없지만 이것은 필요성이 긴급 강제 처분의 요건이 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필요한 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필요성 속에는 비례성과 그 다음에 관련성의 요건이 요구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장주의 원칙을 관철할 때도 필요한 요건인데 그것이 예외가 될 때 제외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 조항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건을 살펴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12 만약 신고가 들어와서 도착을 했는데 범인이 뭐 도망을 갔다. 그런데 보니까 증거물은 있다.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있는 증거와 관련돼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조항이 216조 3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분석해 보면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니까 범행 중 범행 직후라는 시간적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행 중이라는 것은 우리 현행범인의 211조 1항을 보면은 범죄의 실행 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막 크게 다름이 없다. 그 다음에 범행 직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행 직후는 우리가 현행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행 실행의 직후보다는 좀 넓게 이해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체포나 구속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게 보니까 우리가 211조 2항을 보시면 준현행범이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행범이라는 규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항에 준현행범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보겠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 상황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 범행 중은 현행범 할 때 범죄의 실행 중 요거와 거의 동일한 의미다. 범행 직후라고 하는 것은 현행범인에 있어의 범행 실행의 직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체포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211조 2항에 있는 준현행범인의 상황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합쳐보면 현행범적인 요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 장소라고 했으니까 장소적 범위는 범죄 장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범죄 장소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범죄 장소는 학설은 대립이 있어요. 범죄 장소라고 하는 것이 범죄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범죄지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립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말 그대로 해석하면 범죄 장소니까 범죄 현장이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가까울 것 같지만 그거는 범죄지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뭐 학설 대립은 있지만 저는 후자가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의자의 체포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실제로 체포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절대로 체포구속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봐보면 주치운전,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0.03%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혈중 알코올 농도. 여기에 의해서 음주운전자를 체포구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 열쇠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압수할 수 있느냐? 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압수로서 216조 사망에 의해서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치 운전자와 관련돼서 이 사람을 체포구속하지 않아도 차량 열쇠를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우리 판례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범죄 장소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 법 조문의 범죄 장소 속에 이에 준하는 장소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와 관련돼서는 제가 국가시험에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죠. 여러분이 채용시험에 경찰 채용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이미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이냐면 여러분들이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음주죠. 술을 먹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만약에 처벌된다면 그렇죠. 술을 먹을 수가 없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운전과 합쳐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음주를 해가지고 운전이 결합이 돼도 이게 도로교통법상에 무조건 음주운전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돼야만 도로교통법상에 음주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여기서 119가 도착을 해서 응급실로 옮긴 사건입니다. 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가족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 사람이 이제 경찰이 도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딱 도착해서 보니까 이게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의식을 잃은 이 환자로부터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죠. 자, 이 경우에 경찰은 어떻게 해요? 음주운전을 갖다가 직감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될 터인데 왜냐하면 여기는 경찰은 이제 수사를 하잖아요. 이 수사를 한 것은 다음에 어떻게 재판을 통해서 얘를 처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음주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도로교통법의 법령을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형벌권을 실현하는 거예요. 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판이에요. 이게 사실 재판. 이게 재판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인정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본 사안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건 도로교통 법령이 적용되는데 도로교통법이죠. 벌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실 인정은 뭐에 의한다? 증거에 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바로 수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하는 방법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호흡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체열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리드막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건 놔두고 일단 양대 축은 불거나 아니면은 피를 뽑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호흡 측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요거는 임의로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임의 수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강제로 뭐 이렇게 불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체열은 임의로도 할 수도 있고 강제로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동의를 하면은 임의로 가능할 수 있죠. 체열은. 근데 이때 동의는 조심해야 될 것이 본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안에서는 호흡 측정이 가능하느냐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이거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경찰의 경우에 이 사안에서는 실제 가족의 동의를 받았어요. 이 가족 중에는 뭐 배우자, 아들, 딸, 사위, 동서 이런 사건이 5개가 2013년도 2년도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었죠. 여기에 이제 이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임의 수사고 사후 영장을 안 받았던 것이 그 당시에 경찰의 실무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여기서 동의는 본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런 가족의 동의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의식을 잃었고 본인 동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강제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사전영장을 받든지 아니면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전영장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요게 여러분들이 사전영장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장을 받는데 시간이 수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져 버리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전을 잘 택하지 않는 거예요.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아도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후영장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사후영장에 뭘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원래 음주운전의 측정과 관련해서 여러분 체열을 하려고 하면은 이 경우에 영장은 2가지입니다.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을 받는 방법인데 사후에 받는 방법으로는 감정처분 허가장이라는 것은 사후영장이 없습니다. 우리 현행법하에서. 따라서 압수영장을 사후에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 만약에 압수영장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 적법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사후에 안 받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죄로 못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써여지는 증거는 자격 있는 증거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죄 증거로 못 쓰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면 법을 적용할 수가 없고 벌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동의를 받아서 했던 건 다 무죄가 났던 거죠. 이 전부 다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 동의, 아들 동의, 딸 동의, 사위 동의, 동서 동의 이것이 다 대법원 판례로 그대로 다 남아있죠. 사실 이거는 경찰만 잘했으면 유죄의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있었던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거 아쉬워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함으로써 모든 경찰들을 다 알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 의미에서 2013년도에 제가 시험 출제에 들어갔을 때 시험을 냈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장소에서 사고가 났어요. 의식을 잃었죠. 여기 한 수키로 떨어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자, 여기가 범죄 장소냐는 거야. 범행 중 범행 직후는 맞지요. 범죄 장소에 해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병원은 굉장히 떨어진 장소죠. 여기에 범죄 장소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범죄 현장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맞아요?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에 이에 준해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준범죄 장소를 인정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한 사건인데요. 준현행범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 도착하니까 뭐예요? 그렇죠. 신체나 의복에서 현저한 정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준현행범적 상황이 있는 경우에 시간적인 접착성이 인정된다면 범죄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 장소를 확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고로 후송된 병원까지도 범죄 장소에 준해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옮겨왔지만 수키로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왔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간적 접촉성이 인정되고요. 준현행범적인 상황이 있고 요런 접촉성이 있다면은 요것도 어떻게 해요? 범죄 장소는 아니지만은 범죄 장소에 준해서 취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요건을 충족했고 긴급성,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봐가지고 긴급성을 충족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영장 압수를 할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는 적법하죠. 다만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간 사건입니다. 일단은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응급실 또한 어떻게 해요? 사고 장소로부터 수키로 떨어진 이 경우라 하더라도 뭐로 본 거죠?
그렇죠. 준 범죄 장소로 봐가지고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라고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사후에 영장을 지체 없이 받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고 따라서 유죄의 증거로 쓰여지지 못해서 결국은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뭐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긴급성입니다. 긴급을 위해 가지고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체포 현장에서 무영장 압수수색하는 210조 1항 2호의 보충 규정이라는 성격상 긴급성이라는 요건을 더 추가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요. 긴급성 요건이 흠결이 되면 이거는 바로 위법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긴급성에 대한 의미가 우리 긴급 체포할 때도 긴급성 요건이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이냐 아니면은 영장을 청구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증거인멸이나 은닉 등이 우려되는 경우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 후자가 좋지 않겠느냐.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그 증거물의 뭐죠? 그렇죠. 멸실, 은닉 등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본다는 의미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 대법원 판례로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국가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판례들이죠. 교과서에 없는 소개를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반드시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천에 삼산경찰서가 있죠. 거기에 생활질서계의 신경장, 이거 뭐 저는 아니고요. 이 신모모 경장이 불법 게임장 주변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연히 목격하고 따라 들어가지고 불법 게임기를 압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지금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유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요 긴급을 유하느냐 이거는 불법 게임기는 아까 영장을 청구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증거물의 인멸 또는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라고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영장을 청구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 불법 게임기라는 것은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쉽게 은폐나 은닉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때 긴급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해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는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문제가 된 그 지구대 사건인데요. 노래 연습장의 주류 판매 단속 행위와 관련돼서 216조 3항이 정한 긴급을 위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노래 연습장 주류 판매와 관련된 단속 행위에서 긴급을 위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판례는 요 긴급성을 부정한 판례로서 자주 여러분들이 국가시험에 출제되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상입니다. 거기서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대상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다음 제3탄에서 공부할 217조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그 대상이 피의자의 소유, 소지, 보관, 물건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규정을 어디로 보더라도 피의자의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의 하나 이런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216조 3항에 의해서의 대상물은 압수수색의 대상물은 피의자의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인가 여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긴급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조항의 관련성이라는 것은 없지만 필요해야 되고 그 속에는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관련성 없는 거를 여러분들이 긴급 압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고 요거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한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혐의 사실과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대상자와는 어떻게 대상자와 피의자는 인적 관련성이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 관련성은요. 고 혐의 자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와 동일한 거 그 다음에 그렇죠. 요거 간접 정황 증거 여기까지는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단순한 동종 유사한 범행이라는 이유만 가지고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적 관련성은 공동정범, 교사, 공범, 간접정범, 그 다음에 필요적 공범 이런 관계에 있게 되면 인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차례 설명해 드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비례성도 당연히 필요성은 물론이고 관련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제한이 없는 이 압수수색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비례성의 요건도 추가로 더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비례성은 물론 수사에는 비례성이 다 관철되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강제수사에서는 더 엄격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례성이라는 말은 법 조문에 없어도 강제 처분이기만 하면 당연히 엄격히 관철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판례도 이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 압수물이 증거물이나 몰수해야 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의 형태와 경중,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 그 다음에 압수로 인해서 피압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 말은 압수물이 증거물이나 몰수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따져서 어떻게 해요? 피압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가 너무 커버리면 그때는 압수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범죄가 가벼우면서 별로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받을 불이익이 너무나 피압자가 받을 이익이 너무 크다.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요거는 오히려 압수를 하면 위법하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례의 원칙 즉 비례성의 관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0조 3항의 경우에는 그 소유, 소지, 보관자의 물건에 한하지 않고요.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례성까지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216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상의 218조와의 우선 적용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판례도 나와 있는데요.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 장소에 피해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꼭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가 없으면은 굳이 체포 구속을 하지 않아도 범죄 장소에서 무기징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자리에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범행 중 범행 직후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하고 나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218조로 의해서 임의 제출을 받아버리면 사후 영장조차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임의 제출에 의한 무영장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긍정하는 견해는 218조 규정을 봐라. 거기는 보면 소유 소지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의 다른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부정설의 입장은 아니 216조에 의해서 216조 3항에 의해서 압수를 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218조에 따라서 임의 제출을 받아버리면 그건 영장주의를 회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불가능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가 계속 설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8조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 소지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장소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범죄 장소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 있으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후에 영장 별도의 영장을 받을 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2016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판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할 수 있다고요? 범죄 장소에서도 결론이 뭐죠?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래 가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216조 1항 2호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16조 1항 2호를 공부할 때도 같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16조 1항 2호는 체포 현장에서 무행정 압수수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16조 3항은 뭐 하는 거죠? 범죄 장소에서 무행정 압수수색 검증을 하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216조 1항 2호가 체포 현장이라면 그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설입니다. 이 경우에 범행 중인 범인을 현행범으로 만약에 체포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행정 압수수색을 하는 조항이 216조 1항 2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16조 3항의 경우에는 체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 체포했다면 216조 1항 2호가 먼저 적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설은 규정이 서로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 왜 먼저 적용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 있을까? 216조 1항 2호와 왜 216조 3항의 우선 적용 문제가 튀어나오느냐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216조 1항 2호의 경우에는 217조 2항을 보면 압수를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후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망해서 못 받으면 환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16조 3항을 한번 봐보세요. 이 경우에는 216조 1항 2호와 달리 어떠한 조건도 없이 반드시 사후에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발부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차이는 뭐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사후영장 청구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여기는 필요가 있든 없든 간에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요건이 여기가 더 훨씬 더 엄격하죠. 자,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앞에서 견해처럼 선택할 수 있다든지 우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절차를 가져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그 절차를 선택할 수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요 경우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현장이라면 그 체포 구속을 하는 경우에 요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체포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범죄 장소에서의 문제는 216조 3항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후영장과 임의제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216조에 따르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끔 되어 있다는 것은 법조문을 통해서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문대로 216조 3항을 보시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체 없이 이 말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16조 1항 2호는 체포 현장에서 무행정 압수수색하는 거죠. 여기서는 216조 3항은 범죄 장소에서 무행정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의 청구 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두지 않고 그냥 지체 없이 발부받도록만 되어 있을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216조 1항 2호의 경우는 지체 없이 하되 48시간 이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체 없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다음 영장을 발부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법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216조 1항 2호와는 다른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16조 3항의 경우에는 체포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 없이를 예를 들어서 216조 1항 2호처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에 청구해야 된다. 이거는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16조 3항은 체포나 구속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체포나 구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체포 구속을 전제로 안 하는데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적어도 어떨 때는 위협하다고 봐야 되죠.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라 되어 있으니까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압수수색을 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영장이 청구됐다면 이것은 부적법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다른 긴급처분과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가 아니라 압수수색을 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균형상 부적법하다고 해석해야 되고 실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장을 지체 없이 청구하지 않거나 해도 압수수색을 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하게 되면 그것은 부적법하다 이런 결론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입법자라면 216조 3항에다가 어떻게 기재하면 되겠죠? 지체 없이 발부하되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렇죠. 압수수색을 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으면 좀 명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입법론으로 주장을 한 것이지만은 입법론이 안 돼 있어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균형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체 없이라는 말은 다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후영장을 발부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와 관련돼서 사후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는 이런 것은 당에 영장 없는 즉 무영장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하거나 그 처분을 통해서 압수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법성 판단은 물론이고 압수되어 있는 물건의 증거 능력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사후영장 청구 및 발부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나 216조 1항 2호와는 다르게 어떤 조건도 없이 반드시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점이 청구하고 발부받아야 된다는 점이 다르다는 점이죠. 따라서 사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사후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실만으로도 위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점을 여기서 기재를 해 두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색에만 거치고 압수물이 없는 경우 또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어 압수물을 반환한 경우 검증만을 했다, 반환했다, 수색만 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해가지고 발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16조 1항 2호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216조 1항 2호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색만 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미 반환했다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검증만 했다든지 압수물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청구를 할 필요가 없죠. 216조 1항 2호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를 읽어보시면 사법경찰관 사무치급이 행한 검증이 강제처분이죠. 대물적 강제처분 관련돼서 사건 발생 이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위하여 영장 없이 시행됐다. 이건 뭐죠? 216조 3항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든 없든 간에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유죄의 증거로 못 쓰는 것이죠. 이때는 반드시 사후에 뭘 해야 되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받지 않았다,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절대 유죄의 증거로 못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국가시험에 이 판례가 한 번씩 출제되고 있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아라는 내용과 관련돼서 지체 없이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216조 1항 2호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후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합시다. 됐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후영장에 의한 하자치유 가능성 문제가 이게 국가시험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긴급 압수를 했는데 적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긴급 압수를 할 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뒤에 보통 긴급 압수를 하고 나면 뒤에 뭘 하죠? 사후영장을 발부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후영장을 발부받았기만 하면 앞에서 긴급 압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부분도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법원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할 때 그때 심사 대상이 뭐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실제로 보면 심판 대상을 사후에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압수의 필요성만 판단하는 것이냐 아니면 긴급 압수의 적법성도 아울러서 같이 심사를 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16조 3항의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 영장 없는 긴급 압수수색의 요건 중에서 어느 한 개라도 갖추지 못했다. 요건을 못 갖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부분이죠. 이것이 사후에 영장을 받는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느냐?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심사 대상을 계속 압수의 필요성이 한정된다고 하면은 치유될 여지가 있다고 볼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긴급 압수의 적법성 여부도 보는 것과 동시에 계속 압수의 필요성을 모조리 다 본다. 그러니까 긴급 압수의 적법성 요건도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거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것이 갑자기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심사 대상에는 긴급 압수의 적법성도 그 대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이 판례는 매우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 판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성이라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사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유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대로 위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사후영장과 관련돼서 위협한 압수물이 있는데 그때 임의 제출을 하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216조 1항 2호의 경우에도 공부를 했죠. 위협한 압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막바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임의 제출물의 동의서를 받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유죄의 증거로 쓰여질 수는 없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법한 압수물을 환부를 하고 다시 임의 제출을 받는 경우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옛날부터 어떻게 판시하고 있냐면 위법 수입 증거와 2차적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2차적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과관계의 단절과 희석 이겁니다. 인과관계의 단절과 희석. 이것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은 어떻게 해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수사기관은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위협한 압수물이 있으면 그렇죠. 큰일 났다, 당황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절차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압수물을 지체 없이 환부를 해야 됩니다. 환부를 하고
다시 임의로 제출을 받아서 압수를 하게 된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봐서 인과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끊어지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가는 것인데 이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려줘가지고 나중에 임의로 제출을 받는데 이때 임의성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유죄의 증거로 못 쓰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다시 돌려주고 임의 제출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있잖아요. 그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졌다고 보여진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임의성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임의성이라는 것은 원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요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도 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해서 인정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증명의 정도는 개연성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이 와야 된다는 뜻이고 이 증명은 누가 하느냐면 피고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16조와 관련된 부분, 사망 부분과 관련돼서 공부를 거의 다 완성이 됐죠.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6조 사망은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유효하는 경우에는 무영장 압수수색을 허용하면서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위협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위협한 압수물이 있을 때는 다시 환부하고 임의제출을 다시 받게 되는데 이때는 만약에 다시 임의제출을 받을 때 우월한 지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졌다면 이것은 더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임의제출의 그 절차와 의미를 잘 설명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어떻게 고지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임의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순수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헌법에 비추어 본다면 헌법은 영장주의 예외만을 인정했을 뿐이지 그 사전 영장의 예외는 사후의 영장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후 영장조차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후에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좀 뭐라 그럴까 논란을 잠재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글을 쓰고 이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위협한 압수물이 있으면 다시 환부하고 임의제출을 받는데 그때 임의성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제출의 동의서 같은 경우도 받아놓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장주의 예외의 규정 중에 하나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216조 사망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았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의를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걸로 소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3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3탄은 그 유명한 217조에 의한 예외 규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또 3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